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 16일입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역동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용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여당의 후보가 전대미문의 사람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면 우리는 여당이라도 그분을 밀 수가 있습니다. 왜?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이대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전할 엄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오신 우리 안현아 엄마부대 대표 겸 여성 대표를 맡고 있는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쌀쌀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예전에 방송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그우먼이 나와서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방송에서 들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생긴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파헤쳐야 할 이 시기에 정말 특검을 해도 모자를 파네. 정말 당당하면 특검을 하셔야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죄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저라면 당당하게 나 특검해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말 청렴하다. 나는 정말 정의롭다. 나는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싸우고 있다 하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아직도 특검을 원치 않는다고, 자기는 1%의 죄도 지지 않았다고, 1원도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예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또 했더라고요. 다 아시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참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 저는 다음번 이번에 이제 대선이 우리가 치러갔지만 그때는 이름을 참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을 뽑았더니 재앙이 찾아오고, 정세균을 뽑았더니 세균이 찾아오고, 그죠? 김오수라는 말은 오수가 또 무슨 뜻이에요? 그죠? 똥물? 죄송합니다. 남의 이름 같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김만배, 천배, 억배 막 이름을 뽑으면 그 많은 부정과 부패를, 그 많은 돈들을 억만배 그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번 정권을 교체할 때 이름을 잘 보고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정광훈 대표님의 그 조남에 제가 한문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할 전, 광, 빛, 광, 훈, 가르칠 훈 해서 우리가 전하고 빛으로 가르치는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회를 얻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이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광훈 대표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원합니다. 제가 사는 파주에 관공서 앞에 이렇게 큰 글씨가 써져 있어요. 정의, 공정,
청명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지금 화천대유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나? 공정이 있나? 청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뜻들을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의 찾아보십시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청렴,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그 다음에 탐욕이 없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 계시는 분들은 이 반대말인 것 같아요. 탐욕도 많고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거짓과 사기와 그런 게 난무하는 그런 정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역질이 납니다.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거짓스럽고 이 민낯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함과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대로 정의와 공정과 청렴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말 국민의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생각과 모든 것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안 됐죠. 죄송합니다. 후보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과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런 업적과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자유 대한민국의 그런 기본 그런 정신을 받들지 않는 그런 후보라면 우리가 뽑아야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4가지 그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얼마 전에 그 민식이법 통과된 거, 그게 왜 그랬습니까? 스쿨존에서 멀쩡히 가는 차에 아이가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난 그런 인사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감정적인 그런 거를 폭파시키고 감성을 막 자극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뭐 형량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은 살인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봤지만 어떤 대학생 여자분이 너무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걸어가던 중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란 이것은 범죄잖아요. 범죄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밀겠다고 하는 이재명 씨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10월을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나라 전 국민과 그 전 세계 미국 이런 데서 할로윈 데이를 합니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서 행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전에 그 사극이나 이런 거 요즘에 하시는 거 보면은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위해서 나라의 그런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기우제를 드리거나 합니다. 거기에는 악령을 쫓는 그런 의식들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기운들을 우리 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그런 의식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죽은 악령들을 위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알려주고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뭐 호박 그림을 그려온다던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걸 그냥 뭐 사탕 받는 날, 재미있는 날, 한 가지 뭐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게 심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정말 엄마들이, 아빠들이 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심어주고 정말 밝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우리 국민들과 애국 시민들,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정광훈 대표님, 그리고 국민혁명당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서 오늘도 투쟁하고 싸우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튼튼한 마음과 튼튼한 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오냐? 마이크가 이제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 파주에 우리 아이가 5명인 안현아 대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파주에서 우리 안현아 대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국민혁명당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이혜경 건강한 시민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이혜경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청년, 밝은 미래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라의 교육제도, 특히 성교육과 가치관을 잘못 배우면 국가를 지키는 군대의 기강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판사가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 국방부 앞에서 수뇌부들을 향해서 이번 오영표 판사의 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제2, 제3의 고 변호사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들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변희수는 하사로 군에 입대해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2019년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군으로 채용해 달라며 요구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온 국민은 어땠습니까?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예, 남자로 불러야 되나, 여자로 불러야 되나? 외형은 그대로 남자인데 안타까운 마음과 망연자실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갑자기 자살 소식이 들려왔고 이 소식에 많은 학부모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내 자식 같은 건강한 20대 청년을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성전환 수술 과정은 어떤 수술보다 위험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MTF의 경우 고환 적출 수술은 물론이고 장을 이용해서 여성 생식기를 만들고 목젖을 깎아 제거하고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 성형 수술 등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수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환 수술 환자를 30년 추적한 결과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았고 여러분 자살률은 19배 높았습니다. 정신장애로 입원한 비율도 2.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환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무엇보다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을 부인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영구 해결하려는 것으로
결국 외형은 변할지라도 37조 개가 넘는 우리 몸의 성염색체 세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 변화사 사건은 우리나라 생명주의 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게다가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시키고 여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주입시켜 각종 성주류와 성평등, 성인지 정책을 통해 기울어진 페미니즘 사상을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성을 살 때 얘들아 가장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어. 성 전환도 가능하고 제3의 성도 가능하단다. 소아성애 같은 범죄도 성소수자라서 보호받아야 돼. 라며 엄청나게 그릇된 내용을 교육하며 동화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까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혼탁해졌고 이를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수많은 인권단체가 동조하며 조장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변호사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고 변호사는 남자로 군대를 갔는데 비용이 큰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혼자 선택했을까요?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오자 군인권센터 등이 동행해서 여군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는 과연 어땠습니까? 그들은 고 변호사의 인권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민국 군 전체의 기강과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함을 감수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의 슬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교훈은 어떤 제도와 정책, 단체든지 성정체성 혼란을 부추기거나 조력하고 교육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어린 귀한 자녀들과 젊은 군인마저 아까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육군, 법무부는 모든 국민과 아들과 딸과 군대를 보낼 부모들에게 국가가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그대로 방종해서 군의 기강이 해이되고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성정체성 혼란의 여파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절제와 분별이 가정과 사회, 국가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임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혜경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 구석구석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우리 사회 어느 곳이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가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내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 지금 여권 후보로 나온 우리 이재명,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옆에 포수하고 있는 남총련 정진상, 한총련 김재용, 강의원 삼민투, 이영진 주사파, 이 자들이 지금 이재명이를 다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저들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 혁명입니다. 그 혁명도 국가를 발전시키는 미래의 혁명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민주주의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명에 우리 여성들이 침묵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성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회는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바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서 양육해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그 인재들을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학교가 시키고 하지만 진정한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여성이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두 여성 대표들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성전환시키고 또 아이들을 완전히 학교에서 연방제 교육이나 시키는 지금의 이 정교조를 보면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10월 16일 국민대회에 우리 여성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여성의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토요일 시간을 기약하면서 우리 여성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볼펜 가져가시고요. 야, 하나님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덩치는 제 반밖에 안 되는 것지만 목소리는 문재인도 오줌을 질질 싼 정도로 상당히 선고 같은 연설을 하십니다.